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도서관 이지욱입니다. 어, 10월이 금방 가네요. 그죠? 벌써 10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0월 교육, 정기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SCR급 저널 논문 검색법이고요. 제 목소리 화면 잘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교육에 앞서서 저희 교육은요, 홍익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홍익대학교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죠. 이것처럼. 그러면 메인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항상 교육은 배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로 바로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내려보시면 공지사항 있습니다. 학술 공지에 항상 해당 월 교육 한눈에 보기 제가 놔뒀습니다. 한눈에 보기 클릭해 보시면 10월 교육 한눈에 보기 나올 겁니다. 지금 들어가고 계신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부터 이제 학부 대학원생 정기 교육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교육 10월 15일 논문 검색법이죠. SCI급 논문 검색법이고, 여기서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교육 입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음 주에 있는 혹은 내일 있는 논문 검색 이거 하고 싶은데 내일 되면 입장과 교육 자료가 생길 겁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들 많으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SCI급 저널 논문 검색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핫페이퍼라고 했어요. 홍익대학교 핫페이퍼. 그래서 홍익대학교 핫페이퍼 우리 같이 검색해보고, 그리고 SCI급 저널에 실렸던 다양한 논문들 주제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핫페이퍼 맛보기라고 제가 놔뒀어요. 보시면 우리 홍익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도 나올 거고, 그리고 홍익대학교 도서관 하단에도 보면 이렇게 뉴스로 카드 뉴스처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학술지, 즉 SCI급 학술지에 실렸던 다양한 논문들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모두 다 홍익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실렸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욱 교수님 연구팀이 신소조어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이 어드밴스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었던 학술 논문, 해외 학술 논문이고요. 어, 그 쭉쭉 나올 건데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크게 세 개의 챕터로 놔두는 건데, 그 전에 아까 핫페이퍼 맛보기에서 아직까지 약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맛보기의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익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이런 거 뜨죠? 수상했다라고. 그럼 홍익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뉴스에 가보면 이런 연구 혹은 수상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동훈 교수님이 시술공학과 이동훈 교수님께서 뭐 이런 어드밴스 매체를 게재했다. 내려보시면 이런 논문인 것 같고 이런 논문 여기서 볼 수 있다 였죠. 이게 다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좀 뽑아왔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 매체 이렇게 나왔죠. 다른 교수님이 썼던 논문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분야로 나왔던 교수님들의 논문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연구하셨던 분들의 논문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큰 테마 세 가지는요. 홍익대학교 SCI급 논문 검색, 즉 핫페이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급 논문이 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홍익대학교 SCI급 논문들을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왔던 스칼라웍스거든요. 홍익대학교 전임 교수님들이 썼던 연구 업적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웍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럼 도대체 SCI급 저널, SCI급 논문이 뭔데?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다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 실렸던, 연계됐던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색하는 거, SCI급 논문 검색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홍익대학교 구독하고 있는 인용색인 DB인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알려드릴 거고, 자, 여기에서 그 학술지, 예를 들면 아까 봤던 Advanced Material처럼 SCI급 저널에 그러면 나는
케미컬, 화학공학 분야에 좀 괜찮은 학술지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드밴스드 매테리얼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그 케미컬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몇 등 정도인가 이런 식으로 그 순위들, 영향력들, 저널에 대한 종합 평가들 다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매테리얼은 SCI급 저널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 인용색인 DB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S2 저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검색 실습하면서 네, 교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홍익대학교 SCI 논문 검색입니다. 스칼라웍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메인 홈페이지에서 들고 왔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전자전기공학부 박상현 교수님 연구팀이 했다 하고 이 연구는 여기에 실렸다라고 나오는데 아하 그러면 그 연구 제목이 뭔지 보면 요거죠. Enchanted Free Warfare 뭐 쭉쭉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요런 식의 논문이에요. 해당 논문 제목이고요. 그럼 그 논문이 어디에 실렸냐고요? ACS 나노라고 하는 데 실렸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해당 논문의 원문을 보고 싶으면 우리는 늘 말하죠. 해당 논문을 찾고 싶으면 제가 늘 통합 검색이라고 도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통합 검색 창에 해당 논문 제목을 찾게 되면 치게 되면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 나오죠. 그리고 이거 ACS 원문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가서 보시면 바로 원문 풀텍스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홍익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교수님께서 SCI급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다. SCI는 보세요. 잘 보시면 ACS 나노는 미국 화학회에서 실렸던 대표적인 저널이다. 영향력 지수, 임팩트 팩터도 높다. 이런 식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라고 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 그 기사에 나왔던 논문들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 이런 모든 그 우수한 영향력 있는 SCI급 논문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 홍익대학교에서 검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보자면 요겁니다. 일단 우리 홍익대학교에서 SCI 저널, SCI급 저널, 즉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한국에는 이제 KCI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저희가 끌고 와요. 그래서 어디에 담냐면 스칼라웍스라고 하는 데 담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홍익대학교 핫페이퍼, 홍익대학교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을 찾고 싶다 했을 때는 학과별로 혹은 주제별로 혹은 내 교수님이 쓰셨던 연구는 뭐가 있을까 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방법은요.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연구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 연구 성과, 그 다음에 스칼라웍스 오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실습도 할 거니까 요거는 요 PPT만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스칼라웍스에 오게 되면 연구자별, 학과별로 구축된 연구 성과. 이 연구 성과는 뭐다? SCI급 저널에 실렸던 논문들이 대부분 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KCI에서 들고 왔던 여기에 실렸던 논문들만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동욱 교수님이 썼던 나오죠. 이동욱 교수님이 썼던 논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교수님 명으로 썼다면 찾았다면 혹은 교수님 썼던 논문 제목으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시고 학과별로도 보고 싶은데 지금 보세요. 공학 전공의 케미컬, 화학공학 전공에서 나왔던 학술지들 쫙 나오죠. 그럼 난 화학공학 전공에서 어떤 우리 홍익대학교 타이틀을 걸고 화학공학과에서 나왔던 SCI급 논문을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혹은 나는 여기 나왔다. 우리 저번에 특강 해주셨는데 부상 교수님께서 쓰셨던 우리 논문들 좀 보고 싶은데 부상이라고 키워드 검색하시면 바로 리서처에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연구자별로 SCI급 등재 저널에 실렸던 논문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연구자별로 내가 스칼라웍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홍익대학교 SCI급 저널 논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홍익대학교를 넘어서 나는 전체적으로 SCI급 논문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 설명드렸죠.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KCI는 무조건 국내고요. 사실 이 두 가지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돈 많이 주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SCI급 저널을 어떻게 검색하는가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학술지 등재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특정 인용 색인 DB에 해당 학술지가 등재되는 것을 의미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SCI급 저널만 딱 검색하고 싶다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혹은 KCI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즘 나는 OLED라고 하는 키워드로 혹은 스마트 팩토리 혹은 세미컨덕터 우리 지금 삼성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이런 특정 키워드와 관련되는 연구들을 SCI급 연구들을 좀 보고 싶다면 해당 플랫폼에 직접 가셔서 논문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즉, 아,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학술 논문인데 그 학술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겠죠? 그럼 그 학술지가 SCI급 학술지에서 나왔던 것들만 검색하고 싶은데 이렇게 검색하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플랫폼에서는 소속 기관별로도 검색이 돼요. 즉, 나 웹 오브 사이언스 혹은 스코프스, KCI 들어가셔가지고 홍익대학교 기관에서 나왔던 연구 업적물들 쫙 검색하고 싶은데 검색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도서 홈페이지, 네, 도서 홈페이지 들어가 주시고, 아까 보셨죠? 연구 성과 분석 메뉴 있죠? 어떻게 들어가면 로그인 하시고, 연구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에 연구학습 지원 서비스에 연구 성과 분석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보시죠?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KCI. 여기 세 개 플랫폼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쫙 나와 있어요. 내가 SCI급 저널, 스코프스 등재, KCI 등재, 요거를 묶어서 저희는 SCI급이라고 해요. SCI급. 그죠? 어,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 인용색인 DB,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KCI 등재되었던 학술지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로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나와요. 이 홈페이지 나오죠?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정말 비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되고, 근데 첫 번째 탭은 뭐죠? 홍익대학교 핫페이퍼죠. 홍익대학교 SCI급 논문들 찾는 거니까 여기에 서치에서 어플리에이션 이게 소속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소속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홍익대학교 치시면 돼요. 홍익대학교 치시면 홍익대학교 소속된 이 소속된 연구자가 생산해냈던 연구들이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플레이션으로 검색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플레이션으로 검색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된다는 소속.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간 방법은 홍익대학교 도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학 자료 이용해 학술 DB 클릭하시고 웹 오브 사이언스 실제로 들어오시면 되죠.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연구 성과 분석에서 학술지 등재 정보 확인하려면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저널 검색 이렇게.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제 들어오셔가지고 어플리에이션 소속에서 홍익대학교 소속 치시면 되는데 영어로 치셔야 돼요. 영어로 홍익대학교 홍익 유니버시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쳤는데 SCI급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던 SCI급 저널 논문은 약 9,000개 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나왔던 논문들 보시고 아니면 나 우리 과 교수님이 썼던 게 뭐가 있을까 연구자별로 또 보시면 좋겠죠. 스코프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코프스도 홍익대학교 유니버시티라고 어플레이션 소속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등재 논문들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스컬라웍스랑 스코프스랑 웹 오브 사이언스랑 뭐가 달라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는 회사만 다른 거예요. 회사가 다른데 스코프스는 학술지뿐만 아니라 북챕터까지도 해서 조금 더 포괄을 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학술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프로시딩까지 구축하고 있는 거. 그 학술 발표 대회 논문까지도 나오고 거기에서 커버하는 게 그거고 거기에서 인용색인 DB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를 뿐이고 해당 학술지에 대한 영향력들에 대한 평가하는 지표도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은 회사가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
나는 아까 Advanced Material이라고 하는 학술지를 검색을 하고 싶다. 둘 다 검색됩니다. 대신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둘 다 등재가 되었다면 Advanced Material 같은 경우는 둘 다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게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동 교수님의 논문은 그럼 둘 다 되어 있나요? 둘 다 검색이 되겠죠. Advanced Material이 둘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용 색인 DB에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dvanced Material이 스코프스에 등재되었고 웹 오브 사이언스의 SC에도 등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것들이죠. 우리 홍익대학교 SCI급 논문만 볼 수 있는 거는 스칼라웍스라고 그랬죠. 우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에서 해당 논문들의 정보를 땡겨와서 스칼라웍스라고 하는데 담아놔요. 그래서 스칼라웍스는 제가 지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되고 연구학습 지원에 연구 성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 분석.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개요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올 거고, 일단 거기에서 스칼라웍스 가고 싶은데 바로 가게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학과별로 나오고 전공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별로, 연구자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라고 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KCI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해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서 나왔던 논문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스칼라웍스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SCI급 저널을 담고 있는 이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두 가지는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S2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 종합 정보, 즉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등재된 저널, 스코프스에서 등재된 저널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S2 저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 SCI급 저널이라고 하는 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 등재된 논문이다, 등재된 저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술지, 우리가 늘 말하는 학술 저널에서 나왔던 학술지죠. 그 학술지가 인용색인 DB에서 등재가 되었는가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용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다, 혹은 프로퀘스트는 앱스코드는 다양한 이제 뭐 구글 스칼라든 어떤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에서 논문을 찾았어요. 그 논문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의 논문을 찾으면 그 논문의 맨 뒷장에 뭐가 있죠? 이 논문은 다양한 참고 문헌들을 참고해서 탄생이 된 거죠. 과거에. 그죠? 그래서 하나의 논문이 탄생하기까지는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해서 해당 논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논문은 다양한 논문들, 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이 논문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논문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거죠. A라는 논문이. 그래서 과거에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 문헌에 담았죠. 그래서 인용이 된 겁니다. 인용을 한 겁니다. 이 A라는 논문은 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논문들을 인용한 거죠. 참고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찾은 논문, 이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오늘도 혹은 내일도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논문에 이게 인용이 되겠죠. 그죠? 피인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보면 다시 이 논문을 보면 내가 이 논문이 참고했던, 인용했던 논문들도 보일 수 있고, 이 논문이 나온 이후부터는 다른 논문에도 영향을 줘서 다른 논문에도 비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 세기는 저자명 혹은 논문명을 색인으로 그 저작이 어떤 논문에 인용되었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색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과 논문 사이에서 이런 것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A라는 논문이 기존의 가나다라라고 하는 논문들을 인용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논문이 나중에 보면 1, 2, 3, 4라고 하는 논문에 A라는 논문이 쓰였어요. 즉 비인용이 된 거죠. 이런 인용과 비인용 간의 관계들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이에서 나왔던 것들을 인용색인 DB라고 하고요. 그 인용색인 DB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해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그다음에 스코프스. 둘 다 비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클라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 SCI-E라 하잖아요. SCI는 없어졌고 이제 SCI-E로 바뀌었습니다. SCI 과학공학입니다. 사이언스 과학공학이고 그래서 SCI가 뭐의 약자냐면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사이트 영어에 좀 약해요.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과학공학이었으면 과학 말고 사회과학은 없나? 소셜 사이언스 나왔죠? SSCI 그리고 예술 인문은 없나? 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 CPCI는 이거 Conference Proceeding 학술 발표들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학술지에 대해서 이 학술지가 인용색인 DB에 실렸어?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잘 보세요. 스코프스는 엘세비어에서 나온 거고 클라리베이트에서 나온 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두 개는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저널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되었는지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것들은 카테고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과학공학, 사회과학, 인문예술 여기에 실려 이게 등재되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스코프스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스코프스는 이런 카테고리는 없고 스코프스에 등재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널들을 카테고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널 카테고리에서 평가들도 해요. 그 저널 어, 케미컬이라고 하는 화학공학 분야에서 지금 내가 찾았던 A라고 하는 저널 인용 많이 됐네. 그러면 그 인용 평가 쫙 봐서 JCR 랭킹으로 이거 총 여기 보면 180개 저널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2등이네. 이런 식으로. 저널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평가 지표들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된다. 그래서 해당 논문, 단위 논문들을 바탕으로 인용이 얼마나 됐는가를 바탕으로 해당 저널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 내가 쓴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잘 되었는가. 인용이 너무 많이 되었네. 그러면 해당 학술지는 급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SCI-급 이하를 평가하는 거는 판정하는 거는 논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그래서 그 학술지가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 등재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KCI입니다. KCI라고 하는 거고 한국 연구재단에서 나타난 거고 이거는 뭐 별도로 구독하고 그런 건 없고 바로 논문을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직접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냐면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자료 이용 눌러주시고 학술 DB 눌러주세요.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두 가지 나올 겁니다. 제가 매 학기 첫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와 관련된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도 좋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는 교육 보시면서 녹화 교육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직접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는가? 앞서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플리에이션 소속으로 홍익대학교 검색했는데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나는 아까 OLED 분야에 혹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분야의 최신 SCI급 논문을 찾고 싶은데 이 플랫폼 각각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학술지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여기 너무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여기서 저널 영향력 지표, 저널 평가 지표라고 말했죠. 이 평가 지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웹 오브 사이언스, 즉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즉 SCI, SSCI, ANHCI, ESCI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그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표예요. 실제로 JCR이라고 하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학술 DB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보실 거예요. 좀 이따가 저랑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는 그 저널에 대한 그 영향력 수입니다. 아까 제가 180개 논문이 180개의 학술지가 있어. 케미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학 분야에 180개의 학술지들이 쫙 있습니다. 180개 학술지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학술지는 몇 등인가?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학술지는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서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그거 JCR이라고 하는 리포트 보실 수 있어요. 스코프스는 사이트 스코어 SJR이라고 하는 이제 영향력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지수들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JCR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출되는 기준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이거 수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직전 연도 2개년도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발행된 논문들이 해당 연도 논문에 얼마나 인용되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산하는 식은 제가 아까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보시면 홈페이지 연구학습 지원의 연구 성과 분석 가시면 제가 쭉 내려보시면 JCR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널이 모든 문서에서 인용된 횟수. 그래서 인용 횟수는 JCR 직접 2개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의 기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논문이 얼마 많이 인용되면 인용될수록 그 저널의 영향력 지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저널을 봐야 될까? 인용이 많이 되었던 논문들, 영향력이 높은 논문들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21년도에 JCI라고 하는 신규 인용 지수도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JCR 리포트를 가보면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 명이에요.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를 보면 이거 ISSN 이 정보들이 이렇구나 볼 수 있고 자 케미컬 리뷰죠.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 제목입니다. 요거는 SCIE 웹 오브 사이언스에 나왔던 JCR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케미스트리 멀티 디스플레인 그래서 요 카테고리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나왔고 이거는 51.4, 23년 기준으로 51.4가 임팩트 팩터입니다. 이거 들어가는 수식 여기 나오죠. 얼만큼 많은 논문들이 인용이 되었는가까지도 JCR의 지표값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230개가 있는데 1등이구나, 단연코 1등이구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3년 말고 22년도에도 1등이었네? 연도별로 순위가 쫙 나오죠. 그래서 해당 저널에 대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봤다? 우리 여기서 바로 JCR 바로 가기 해서 해당 학술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가 검색이 된다면 거기에서 에디션이 뭔가 SCI 이거는 과학공학이구나 눌러줄 수 있고 이거 JCR 임팩트 팩터 이만큼이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스코프스. 회사가 다르댔어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 지표도 다릅니다. 여기는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트 스코어, SJR, SNIP가 있고요. 어떻게 그 해당 저널의 영향력을 수치화하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임팩트 팩트랑 뭐가 다릅니까? 산출하는 식이 다른 거죠. 그죠? 산출하는 식이 다르다는 거고 회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드밴스 매트리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사이트 스코어, SJR, SNIP 이렇게 스코프스에서 나왔던 영향력 지수들이 쫙 나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순위 밑에 보시면 나오는 거죠. 672개 엔지니어링에서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67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트 스코어 기준을 볼게요. 43점이었죠? 3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식도 쫙 나오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내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고 싶고 스코프스에서 검색하고 싶고 그러면 이 값이 다른가 다르죠. 왜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는 식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뭐를 볼 수 있냐면 카테고리 내에서 해당 학술지의 등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어드밴스 매트리얼든 아까 봤던 케미컬 리뷰든 상위권에 있는 학술지구나. 내가 만약에
특정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실렸는지를 보고 싶은데 어드밴스 매트리에 실렸네.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실렸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찮겠죠? 근데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이었죠. 그러면 스코프스에서도 검색해야 되고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JCR에서도 검색해야 됩니까?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홍익대학교가 구독하고 있는 S2 저널 오시면은 S2 저널 오시게 되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S2 저널은 도서 홈페이지 자료 이용 학술 DB S2 저널 가시면 됩니다. 등재 저널에 대한 리스트 쫙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랭킹 정보도 쭉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어드밴스드 매테리얼을 검색을 했어요. 어드밴스드 매테리얼 종합 검색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매테리얼 누르니까 상세 정보에 이거 SCI 2010년부터 현재까지 SCI 등재되었어. 그리고 이거 JCR 랭킹도 볼 수 있어. 99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사이트 스코어, 스코프스에 등재되었어. 언제부터? 89년부터 현재까지 등재가 되었어. 어드밴스 매트리라고 하는 학술지에 대한 종합 정보가 한 번에 쫙 보이죠. 그리고 어드밴스 매트리얼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 멀티 사이언스, 멀티 디스플레이트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239개가 있는데 그중에 6등이야. 다른 카테고리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상위권, 순위권이죠. 레이팅 보세요. Q1입니다. Q1부터 4,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어드밴스 매트리얼은 지금 1등급이야. 2024년 기준으로. 근데 뭐 23년도, 2년도도 마찬가지. 등급이 높고 순위도 높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학술지 제목을 검색하고 싶다면 S2 저널에서 검색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교수님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학술지가 이건데 이 학술지에 대한 영향력을 좀 알고 싶다. 저널 임팩트 팩터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 S2 저널에 직접 오셔가지고 바로 JCR 랭킹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저널 서치에서 바로 검색하실 수 있는 거죠. 저널 서치에서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검색하시면 쭉 나오는 거죠.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검색하시면 상세 정보가 쭉 뜹니다. 그래서 해당 학술지가 SCI급 저널인지에 대한 확인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SCI급, JCR 임팩트 팩터 저널의 영향력은 얼만큼 돼? 그리고 스코프스라면 사이트 스코어, 저널 영향력 얼마나 돼? 라는 것들. 그래서 비교도 되는 거죠. 이 학술지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스코프스에서 등재되었고 웹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되었으면 여기는 순위가 높고 여기는 순위가 낮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1등인데 여기서는 3등이네 정도 차이는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S2 저널을 오시면 좋은 게 JCR에서 보면 나는 아까 봤죠. 케미스트리 멀티플 여기 순위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JCR 랭킹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학술지들이 있는가 보고 싶어 쭉 나타나는 거죠. 케미컬 리뷰 아까 봤죠. 케미컬 리뷰가 가장 1등이었죠. 지금도 2024년 기준으로 조금 안 보여. 제가 확대 살짝 해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케미컬 다시 해볼게요. 놀래라. 닫기 하시고 2024년 놀래라 어디 갔죠?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SCI급에서 카테고리를 제가 만약에 케미컬로 했다 했을 때 요거네요. 케미스트리를 했다 했을 때 임팩트 팩터 순 쫙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어드밴스 매트리얼도 받고 케미컬 리뷰도 받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사실 해외 것들은 잘 모르겠고 국내 것들 좀 보고 싶은데 KCR 랭킹을 보시면 됩니다. 경영학과다. 카테고리 KCR 랭킹 보셔서 난 경영학인데 경영학과 관련된 학술지들이 뭐가 있는가 쫙 볼 수 있죠. KCR 등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에디션 검색할 수 있는 SCIE 뭐라 했죠? 과학공학, SSCI 사회과학, ANSCI 인문예술
CPCI랑 CPCI 이거는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 그 학술 발표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되고 그 토픽에서는 항목별로 상세 검색. 나는 키워드로 검색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소속, 기관명, 어플리에이션 여기로 검색하시면 홍익 유니버시티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홍익대학교 논문만 찾고 싶은데 어플리에이션에서 홍익대학교 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이거 우리 이동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문 결과들도 보여요. 이거 어디에 실렸냐? Advanced Material. Advanced Material 클릭해 보시면 그거에 대한 그거와 관련되는 저널 영향력시표 쭉 나오죠. 학술지 정보 나오고요. 그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가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만약에 제가 electric car 테슬라 주식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으로 전기차를 검색을 했어요. electric car를. 그러면 electric car와 관련되는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 분석, 인용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 분석도 되고 인용 보고서. 그래서 이 인용 색인 DB가 결국은 그 논문 간의 인용도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논문이 아까 어떤 논문 인용되었는지, 인용했는지 쫙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24년 이 시점에서 내가 OLED라고 하는 키워드, 보세요. OLED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OLED라고 하는 논문들이 쫙 나오죠. 그 논문 중에서 24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뭐야?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스코프스도 회사만 다르게 됐어요.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치 누르시면 해당 논문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본 검색하시면 되고, 이 소스는 뭐냐면, 아까 그 스코프스에 등재된 학술지들, 혹은 북챕터 같은 출판사들도 쫙 나옵니다. 책의 출판사까지. 그래서 검색하고 싶은 여기서 키워드로 검색하시고, 상목별로 상세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죠? 어플리에이션, 홍익 유니버시티라고 검색하려면 여기 어플리에이션으로 소속으로 검색하시면 된다. 스코프스에 등재된 홍익대학교 논문을 찾고 싶다. 어플리에이션으로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정 논문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 논문이 제목이죠. 이 논문 어떻게 인용되었는가? 인용했는가? 사이트 바이. 네. 이 논문이 인용이 되었다. 그런 거죠. 즉 뭐죠? 이 논문은 2019년도에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논문은 2019년도에 나왔죠. 근데 사이트 바이는 2019년에 Key Agreement라고 하는 해당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이 논문은 얼마나 인용되었는가 보시면 인용되었는 12번 인용되었대요. 이 논문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런 논문들이 여기서 나왔던 12개 논문들이 Key Agreement라고 하는 논문을 인용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similar document 관련된 유사한 논문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analyze result라고 하면 결과 분석까지도 되고 제가 smart factory라고 하는 키워드로 스코프스에서 검색을 해보고 analyze result 결과 분석을 누르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가, 어떤 기관에서 많이 논문이 나왔는가, 누가 많이 논문을 썼는가, 어떤 나라에서 많이 썼는가 나오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했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많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이 삼성, 자랑스러운 삼성, SK뿐만 아니라 이런 공학,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모든 비결이 뭔가를 봤을 때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들,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던 학술지들인 스코프스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잖아요. 일렉트리카, OLED, 혹은 세미컨덕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특히 엔지니어링 검색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검색 실습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SCI급 저널 어떻게 검색한다? 스코프스나 혹은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라. 거기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지 나올 것이다. 이 논문 어디에 실렸죠?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사물인터넷 저널에 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저널이 실렸다. 그럼 해당 저널 영향력 보고 싶으면 검색하시면 되겠죠. 키워드 딱 클릭하시면 쭉 나올 겁니다. 아까 봤죠? 이 논문 검색을 했어요. Rapid Drying 쭉쭉쭉 나왔죠. 해당 논문 어디에 실렸냐? 어드밴스 며칠에 실렸다. 그거에 이 학술지에 대한 영향력 보고 싶은데 클릭하시면 아 이거 이 정도고 굉장히 등급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SCI급 논문만 보고 싶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선행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도다 혹은 나는 좀 예술이나 문화예술 경영을 좀 전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 논문 위주로 좀 보고 싶고 해외에서 나왔던 특정 동향들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검색 실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검색 실습을 할 거면 좀 재밌는 거 위주로 좀 해보자고요. 자, 아까 봤던 이동욱 교수님 논문 먼저 검색해 볼게요. 이동욱 교수님 논문. 제가 검색 실습할 겁니다. 검색 실습 이렇게 해볼게요. 이동욱 교수님이 썼던 논문 검색해 볼게요. 이거 홍익대학교 뉴스에 나왔어요. 어드밴스 머티리얼이 실렸대요. 그럼 우리 두 가지 해봐요. 어드밴스 머티리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해당 논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고 스코프스에서 검색해봐서 좀 한번 다른 점, 뭐 다른 건 없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드밴스 매출 실렸고 제목은 요겁니다. 바로 검색합니다. 제가 복사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도서 홈페이지 들어왔죠. 자, 내가 해당 논문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고 싶다면 연구학습 지원 누르시고요. 연구 성과 분석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요.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직접 바로 가시면 됩니다. 스코프스 직접 왔고 웹 오브 사이언스 직접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인터페이스 약간 한국어로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급 검색으로 갑니다. 고급 검색으로 갔고 내가 논문 제목 안다 그랬죠? 교수님이 썼던 논문 제목 클릭 하시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내려보시면 아, Rapid Drying Principle 쭉쭉 나와. 이건 논문이구나. 이거 이동욱 교수님이 이동욱이라고 나오죠. 이동 교수님이 썼구나. 나왔죠? 이거 어디에 실렸는지 보고 싶은데 Advanced Material 실렸구나. 클릭해보면 Advanced Material은 26.8이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 저널의 영향력이 있고 저널 영향력이 임팩트 팩터 얼만큼인지 잘 뭐 감이 안 오잖아요. 26.8이 얼마나 좋은 거야? 보시면 아 이게 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239개가 있는데 6등이구나. 또 머티리얼 사이언스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466개가 있는데 그중에 10등이구나. 다 뭐 거의 상위권 학술지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술지에 대한 내용도 받고 네, 또 누가 물어봅니다. 이거 풀텍스트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해당 논문 정한 출판사 전문 눌러보시면 바로 풀텍스트로 이동돼서 해당 논문을 풀텍스트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논문을 원문으로 보고 싶으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문으로 바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익대학교에서 썼던 논문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학술지에 대한 정보들 쭉 나오고 들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2025년 4월에 나왔어요. 근데 벌써 인용이 되었죠. 클릭해 볼게요.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 이동욱 교수님이 썼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담은 거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스코프스에서도 한번 더 검색해 볼게요. 논문 제목으로 검색해 봅니다. 스코프스에서 검색하면 좀 나오죠. 동일합니다. 나오고. 그치만 조금 다른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이트 벌써 이건 똑같죠. 여기에 인용되었다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영향력을 보게 되면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제가 영향력을 보면 사이트 스코어 랭킹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스코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이트 스코어, 스코프스 영향력에서 보면 720개의 학술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네 번째다. 거의 뭐 우수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이 우수한가를 평가할 때는 어떤 그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는지, 인용색인 DB에 실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인용색인 DB는 스코프스와 웹 오브 사이언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어드밴스 매트리를 제가 S2 저널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S2 저널. S2 저널 가는 방법, 연구학습 지원, 논문 작성 지원 도구의 S2 저널. 여기에서 S2 저널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좋죠? 여기서 어드밴스 매트리얼 검색하는 거죠. 옵스. 뭐야, 왜 이러죠? 하나, 닫기. 다시 S2 저널 가서 어드밴스 매트리얼 누릅니다.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여기서 검색 눌러보면 나오죠. 어드밴스 매트리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상세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어드밴스 매트리얼은 학술지구나. 이거 스코프스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등재가 되었어. 그리고 SCI에서도 현재까지 등재가 되었어. SCI랑 SCI가 뭐가 달라? 2019년도에 통합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영향력 순위를 보고 싶은데 내려보시면, 웹 오브 센스에서 영향력 순위, 임팩트 팩터를 보면, 어드밴스 매트리얼은 상위권이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학술지라도 카테고리는 정말 많을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드밴스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학술지를 보면 케미스트리 멀티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material science, 나노 사이언스, physics applied, physics 이런 것들 카테고리가 한 둘, 셋, 넷, 여섯 개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그 카테고리에서 상위권 순위를 나타나고 있고 레이팅도 1등급이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영향력 순위 봤으니까 내려보셔가지고 스코프스에서 사이트 스코어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세 개 카테고리가 있죠. 다른 거죠. 이렇게 다 영향력 순위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2 저널에서도 그 영향력 순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에 나왔던 김태식 교수님과 김정우 박사 선생님께서 썼던 논문들. 이것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서 검색이 다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요. 우리 삼성 OLED,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아무튼 OLED 분야, 우리 OLED가 한국에서 좀 강자라고 들었어요. 그죠? 한국에서 OLED, 삼성, LG 강자인데, 그러면 OLED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좀 보고 싶다. 근데 홍익대학교 연구 경쟁력을 좀 보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검색하는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에서 OLED와 관련되는 영향력, 홍익대학교 논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부터 볼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직접 들어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는 방법 다 아시죠? 네. 모르시면 한 번 더. 연구학습 지원에서 다시 자료 이용해서 학술 DB 들어가시면 베스트입니다. 자료 이용해서 학술 DB 들어가시고 W로 가시면 학술 DB에서 W로 가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나옵니다. 세 개 중에 뭐 눌러야 돼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OLED 고급 검색으로 갈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OLED 검색합니다. 그러면 OLED와 관련돼서 14,000건 정도의 연구가 있어요. 그죠? 나 여기에서 홍익대만 보고 싶은데 우리 홍익대 전에 우리 OLED와 관련돼서 연구 결과를 좀 분석해 볼게요. 결과 분석. 그래가지고 보시면 OLED와 관련돼서 보면 이런 학술지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나는 결과 분석에서 어느 나라에서 많이 OLED를 썼는가, OLED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가 보고 싶다면 클릭. 국가 내려볼까요? OLED와 관련돼서 보면 중국, 한국, 미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즉 한국과 관련되는 한국에서도 영향이 높죠. 중국 영향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OLED 중국이 제친다는 말도 있지만 안 그러길 바라면서 한국에서 나왔던 OLED 논문들 연구 결과물들을 보고 싶은데 클릭합니다. 내려보시면 연구 결과 재설정. 그러면 OLED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물들이 쫙 있습니다. 한 번 더 결과 분석할게요. 결과 분석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나는 그 중에서 소속으로 가서 나는 홍익대학교. 보세요. OLED 했죠. 홍익대학교 2등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뭐죠? 우리가 OLED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가 처음부터 OLED를 검색했을 때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던 논문들이 소속에서 보면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던 논문들이 상위권이다. 지금 보세요. OLED와 관련된 연구들 보면 중국 관련된 중국 아카데미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있고 중국 있는데 타이완 있고 그 다음이 성균관대 다음 홍대입니다. 결론이 뭐죠? 홍익대학교는 OLED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 강자다. 사실 이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익대학교 논문만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바로 소속해서 홍익대학교를 클릭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과 재설정하시면 지금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홍익대학교 논문이다. 라는 거죠. 최근 나왔던 논문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최근 나왔던 논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홍익대학교에서 수장님 전자전기공학부에 있었던 분이 있었고 임재호 교수님인가 한번 볼까요? 나왔죠. 임재호 교수님이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OLED 관련되는 논문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과학기술공학이 국가 경쟁력이다 하죠. 그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이런 연구 결과물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실렸다는 거죠. 이거 어디에 실렸냐면 Applied Physics Letters에 실렸어요. 학술지에 대한 영향력 볼까요? 논문 제목은 너무 영어라서 못 읽겠지만 이거 임재호 교수님이 쓰셨고 임재호 교수님 맞죠? 한번 다시 볼게요. 전자전기공학과 임재호 교수님 맞고 논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잖아요. 출판사의 전문으로 갑니다. 풀텍스로 가시면 우리 홍익대학교 구독하고 있는 자원으로 갈 거고요. 아티클 링크로 가보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 홍익대학 구독하고 있는 API로 갈 거고 자 임지혁 교수님 썼던 거죠. 이거 원문으로 PDF로 보고 싶다? 뷰 PDF를 보고 싶다? 나 PDF로 보고 싶은데 PDF에 나왔죠? 해당 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해당 논문 원문 보는 거 해보고 그다음에 이 OLED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봤죠? OLED라고 하는 거 우리 홍익대학교에서 굉장히 연구 강자다라는 거고 연구 후수한 연구다라는 거고 지금 임재우 교수님 썼던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썼던 것들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디 실렸다? Applied Physics Letters라고. 저널 임팩트 팩트 볼까요? 이거 187개 중에 67등 뭐 2등급이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논문인 거죠. 그래서 OLED 분야의 다양한 그 SCI급 논문들도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이 썼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OLED랑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를 홍익대학교에서 많이 한 것들이 맞냐? 웹오브 사이언스 검색하니까 나왔죠. 그럼 우리 스코프스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코프스에서도 메인 홈페이지 스코프스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OLED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어플레이션 소속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소속에서 show all 검색해 보시면 홍익대학교 나오죠. 홍익대학교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검색해 보시면 홍익대학교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물어보겠죠. 웹옵센스에서 검색하는 거랑 스코프스에서 검색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담고 있는 카파가 좀 다르다고 했죠. 스코프스는 컨퍼런스 프로시딩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다큐멘트 타입에 아티클, 컨퍼런스 프로시딩 뿐만 아니라 북챕터까지도 있어요. 우리 여기선 뭐가 있냐? 아티클이랑 컨퍼런스 프로시딩밖에 없죠. 들고 있는 문서 유형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런 거죠. OLED라고 하는 키워드를 홍익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들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볼까요? 어, 여기서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이분들의 소속들을 보고 싶은데, 나오죠. C가 누구죠? C. 박범준인 것 같아요. 박범준. 이분은 우리 홍익대학교 소속이신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소속이신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홍익 유니버시티. 홍익 유니버시티고, B가 누구죠? 김현민. 뭐 아무튼 이런 분들, 뭐 박사 계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데 이분들 다 디파트먼트 오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제가 또 설명드릴 거. 지금 보면, 어, 이 논문 어디에 실렸는지 볼게요. 이 논문 ACS Applied Nanomaterial에 실렸어요. 클릭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학술지에 대한 정보 나오죠. 460개 중에서 이만큼 랭킹돼 있다. 굉장히 영향력 지수 높다라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대학교 영향력, OLED에 대한 영향력 이렇게 봤는데 대한민국의 영향력도 높다라는 거죠. 우리 OLED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가? 대한민국 2등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물론 뭐 좀 진로 따지면 1위가 아닐까라는 제 바람과 약간의 그런 뇌피셜도 있지만 네, 연구의 진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혹은 공학 분야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누가 물어보죠. 그러면 예술 쪽이나 인문 쪽은 왜 검색이 못합니까? 검색 가능해요. 선생님들 패션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어플레이션의 홍익대학교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요것도 해볼까요? 엔지니어 공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해서 최근 5년간 인용수 상위 5개 저널이 뭔가 최근 상위 인용수를 빼고 최근 5년간 빼고 네, 어, 엔지니어 하는 키워드를 담은 상위 5개 저널이 뭔가 한번 검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논문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카도 마찬가지로 검색해보고 이렇게 요거까지 검색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내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고 엔지니어링 그럼 과학인데 엔지니어링이 그러면 한국어로 치면은 공학이겠죠? 공학입니다. 그럼 공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있는가 결과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해보고 나라별로 공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가 좀 내려보면 차이나, 미국 쭉쭉 나오고 우리나라도 순위권 안에 있어요. 물론 사실 여기는 또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많이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서 공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검색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결과 분석 누릅니다. 나는 우리나라 중에서 소속 볼게요. 소속 보면 이런 학생 공학과 관련돼서 다양한 학교에서 나왔던 논문들이 보인다. 삼성도 보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표시 영역들도 나는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라고 하시면 좀 더 많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도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나오죠. 홍익대학교.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던 논문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한 번 더 우리 일렉트리카는 스코프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줄, 다, 전기차 검색을 해봤을 때, 관련돼서 나는 결과 분석할 거고, 전기차 관련돼서 이만큼의 논문이 있는데 이거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보고 싶다? 라는 소스, 소스. 여기 있어요. 네. 이런 학술지였죠.
이런 학술지에서 많이 나왔다. 지금 보시면 소스 SAE 테크니컬 페이퍼라든지 에너지스라든지 이런 학술지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어떤 나라에서 많이 나왔는가? 일렉트리카요. 중국, 그 다음에 쭉쭉 나오고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만 보고 싶은데 내려보시면 한국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일렉트리카지만 전기차지만 관련돼서 좀 약간 어떤 대학에서 많이 나왔는가 보시면 쭉 좀 보시면 홍익대학교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나오죠. 홍익대학교 전기차 관련된 몇 개 없지만 전기차 관련되는 연구들 뭐 서울대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를 계속해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께서도 내가 특정 논문들을 좀 검색하고 싶다. SCI급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 했을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오셔서 키워드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어플리에이션에 처음부터 어플리에이션에 홍익 유니버시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던 홍익대학교가 주 저자인 저자 중에서 홍익대학교인 연구글이 쭉 나옵니다.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Material Letters에서 나왔던 요 분들이 같은데 요 분들 둘 다 것 같은데 이지은 박병엽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 박병남 교수님 맞죠? 그 신소재고 교수님.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 벌써 이렇게 논문 쓰셨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 Material Letters는 영향력이 좀 높은 학술지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논문들 많이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최근 상위 5개, 5개 탑전은 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홍익대학교 논문도 봤고요. 상위 저널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논문들, SCI급 논문들 이렇게 기사 보면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죠? 홍익대학교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 학부생 SCI급 저널 등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도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 홈페이지에서 네, 자료 이용 가셔가지고 학술 DB 가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볼 수 있고 특히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거 눌러보시면 뭐 매뉴얼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보셔도 좋고 제가 유튜브에 이런 것들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오늘 했던 교육들도 좀 올라갔고 OLED 분야 한국 홍익대학교 영국 경쟁력을 이렇게 좀 나오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교육도 나중에 여기 동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설문조사 하나 올렸습니다. 설문조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있으니까 동일합니다. QR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했던 교육에 대한 내용들 만족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대학교 연구 경쟁력 OLED 볼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SCI급 저널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SCI급 저널 실선 논문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아니면 S2 저널에 가서 학술지의 영향력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